한미약품 일가 간의 1년 전쟁이 끝이 나면서 투자자들은 빠른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간 경영권 분쟁으로 한미약품 기업 가치가 최소 30% 이상 할인받아왔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올해부터는 주요 신약들의 연구 성과가 더욱 주목을 받게 될 거란 분석입니다. 산업부 이서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한미약품 지배구조 리스크가 정말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 이제는 정말 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사실상 더 이상의 분쟁의 여지는 이제 없다라고 봐도 무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송 회장 모녀가 속한 4인 연합이요, 이 한미약품과 더불어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에서도 우위를 점했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어제 차남인 임종훈 대표가 또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같은 날 송 회장이 이사회 만장일치로 신인 대표에 선임이 됐습니다. 또 앞서 지난해 12월에 이미 4인 연합이 이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반 이상을 확보를 했고요. 당시에 이제 신동국 회장이 형제 측에서 4인 연합으로 이제 3인 연합으로 이제 결성을 하면서 모녀 측으로 틀어졌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미 승기를 다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여지는 없다라는 분석입니다. 핵심은 앞으로 경영 체제가 대대적인 개편을 거칠 거라는 분석인 건데요. 이번에 대표이사 선임도 경영 안정화를 위한 방안 중에 하나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간 4인 연합은요, 이 독일 제약사 머크의 CEO 체제를 표방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머크를 살펴보면요, 이 가족위원회와 파트너위원회 이렇게 두 개 위원회를 따로 운영을 하는데요. 네. 오너 일가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외부에서 선임된 전문 경영인이 독자적으로 경영을 하되 대주주들이 이를 감독하는 식입니다. 이처럼 4인 연합 역시 오너 일가의 경영 개입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되는데요. 한미약품은 그룹 조직을 재정비해서 안정을 시키고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이후에 이 새로워진 경영 체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그간 한미약품 기업 가치의 발목을 잡아왔던 게 맞습니까? 네, 어느 정도 잡았죠. 네. 어쩔 수 없이 그건 이제 주가 흐름을 조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난해 1월에 OCI 그룹 통합을 이제 모녀가 추진을 했거든요. 네. 당시에 형제가 이에 반대를 하면서 갈등이 촉발이 됐었는데 1월 이후에 보시면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도 이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죠. 당시에 이 이사회 구도가 모녀와 형제 5대5로 그러니까 무승부가 되면서 또다시 분쟁이 장기화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이 이제 되어 왔습니다. 이 증권 업계에서는요,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이 기업의 본질 가치보다 최소 30~40%의 할인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자의 신뢰는 또 하락하는 거는 물론이고 아시다시피 이런 경영 갈등을 겪으면 영업이나 이런 연구 개발 역량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네. 창업자인 고 임성기 회장 시절에요, 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 수출 성과를 이뤄내는 등 좀 명성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살펴보면 신규 제품 라인업 출시가 없었습니다. 또 연구개발로 인한 수익도 없었고요. 그래서 실제 유의미했었던 수익은 2023년 4분기에 이 머크의 기술 수출했었던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 이 후보 물질이 임상 이상을 게시를 하면서 기술료를 받았던 게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지금 고마진을 내고 있는 게 이 자체 개발한 고지혈증 치료제 로수젯이나 고혈압 치료제 아모잘탄 같은 이런 주요 제품이 매출을 조금 뒷받침은 하고 있지만서도요. 네. 결국에는 신약으로 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업에 관심을 좀 집중을 해보죠. 한미약품이 공들이고 있는 영역으로 비만 치료제 분야가 있습니다. 올해 본격적인 성과가 기대가 된다는 거죠? 네, 올해가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한미약품은 실제로 이 국내에서요, GLP-1, 그러니까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라고 부르잖아요. 요 성분의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임상 경험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 GLP-1이요, 잘 알려진 위고비의 성분입니다. 화면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요게 임상에 들어가 있는 이제 신약 라인업인데요. 잘 보시면 이제 임상 1상, 2상 이렇게 단계별로 들어가 있는 신약 후보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먼저 이제 가장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GLP-1뿐만 아니라 위억제 펩타이드 그리고 글루카곤이 3중으로 작용
작용하는 그런 후보 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현재까지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요, 위고비와 젯바운드보다도 체중 감량 효과가 훨씬 좋았기 때문에 이게 고도비만 환자한테 좀 적합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지금 미국에서 임상 일상 중인데 오는 4월에 완료가 될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6월에 미국 학회에서 이 효능과 안전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네, 또 상용화가 이제 임박한 제품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게 일명 순한 맛의 한국인 전용 비만 치료제라고 좀 불리고 있는데요. 에페글레나타이드라고 하는 이 후보 물질입니다. 요게요, 이제 유지되는 반감기가 길어서 투약 주기가 한 달에 한 번 이면 충분한 겁니다. 이게 이제 한미약품이 개발해서 생산, 판매까지 직접 다 담당을 하기 때문에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후발주자지만 아시아 시장을 빠르게 침투한다는 전략입니다. 네. 또 특히 당초에 목표를 했었던 2027년 출시 일정을 또 대폭 앞당겼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신감을 조금 드러낸 것 같은데 올해 글로벌 3상이 완료가 되고 내년 말에 출시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얼마 전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기술 수출 가능성도 언급이 됐다라고 하는데 글로벌 제약사와의 계약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한미약품이 기존의 비만 치료제를 넘어설 차세대 비만 신약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신약까지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지난해 11월에 미국 비만학회에서 공개가 됐었는데 게임 체인저라고 불릴 정도로 좀 혁신적이었습니다.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위고비와 젯바운드는 체중 감소함과 더불어 근육도, 근손실도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네. 가장 큰 부작용이었는데 한미약품이 이 계열 내 최초로 근육량을 되레 늘려주는 그런 신약 개발에 나선 겁니다. 특히 피하주사제형, 요즘 핫하잖아요. 피하주사제형으로 다른 GLP 기반의 다른 비만약과 함께 같은 주사기에 넣어서 함께 투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장점인데요. 글로벌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요거를 같이 투여를 하면 본인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뭐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제품에 한미의 제품을 같이 병용을 하면 근손실, 기존의 부작용을 조금 줄일 수 있겠다,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기술 이전 논의가 좀 활발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장 내년에 또 추가적인 마일스톤, 기술료 수익도 좀 기대해 볼 만한데요. 지난 2020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머크에 기술 수출했던 지방 간염 치료제가요, 내년에 3상에 들어가게 되며 이에 따른 마일스톤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경영권 분쟁을 끊는 한미약품의 새로운 기회들 산업부 이서우 기자와 짚어봤습니다.